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 맞는다, 안 맞아. 오늘도요. 집어치자. 때려치자. 죄송합니다. 제가 뭐야 이게. 예. 오늘 뭐 통일을 하시죠. 안녕하십니까로 할 건지 아니 근데 이번엔 좀 듣고 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타이밍이 좀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세 읽어주는 남자 리얼티 파트너스 김태현 팀장입니다. 네, 시세 물어보는 남자. 네, 왜냐하면 물어봐야 또 대답을 해주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또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셔야 네. 되기도 하고요. 자, 네. 뭐 지난주에 그 방송 연남동 네, 방송이 뜨거웠어요. 폭발적이었죠.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진짜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후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아, 폭발해서 없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폭발을 한 나머지 네, 반응 제로. 네, 폭발적이었거든요. 폭발적이었지. 네. 아 근데 뭐 지금 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네. 어쨌든 저희 생각이었고. 자 뭐 이렇게 부동산에 이제 항상 저는 뭐 관심이 많으면서 네. 궁금하고 호기심 소녀. 예. 네. 그래서 시세를 궁금해하는 남자, 물어보는 남자. 네. 예, 이렇게 또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정말 괜찮은 컨셉이 형님이 그런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도 네네. 이제 시세를 알려주는 게 이렇게 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시세를 알아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직접 대신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먼저 또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면 제가 한번 맞춰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시세 알려주는 컨셉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캐릭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네. 형님이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이런 시세나 이런 걸 잘 아시니까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세를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뭐 야 이놈들이 뭐하나 이렇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보시지 마시고 내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가치로 이 건물이나 이 땅을 평가할 것이다. 이거를 감정이입을 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이게 공부도 되고 능력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제 네. 뭐 관심도도 그렇고 뭐 또 일단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부동산 시세라는 게 사실 이게 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되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해요. 그쵸.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부동산 시세는 잘 아시잖아요. 네. 뭐 대략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게 예. 자, 첫 번째 네. 가장 익숙한 게 아마 호가 시세일 거예요. 예. 뭐 어디 가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네. 가시면 여기 시세가 어떻게 돼요? 했을 때 예.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시세는 호가 시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네. 하지만 부동산 또 시세에는 실거래가 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실거래가 시세와 호가 시세는 그 부동산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현재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와 그리고 현재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수익형 건물의 시세가 이렇게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사실 시세는 좀 나눠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크게 봤을 때는 그 4가지로 구분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뭐 자꾸 보고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보는 눈도 그렇죠. 향상시켜야 되고 반드시 또 그런 눈을 가져야만 어떤 이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좀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부동산 말만 믿고 옆집 사람만 말만 믿고 파시는 분 말만 믿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좀 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거래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본인이 시세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뭐 판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좀 캐릭터를 잡게 된 게 네. 시세 알려주는 남자, 네. 시세 물어보는 남자. 네.
이런 캐릭터를 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연남동도 네. 이렇게 좀 해봤지만 이번에는 어느 동네? 이번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스트 연남동, 포스트 연남. 망원동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네. 그 동네라든가 오늘 그 부동산 이야기에 앞서서 네. 사실 우리가 그 9.13, 8.2 이런 정부 대책과 어떤 규제로 인해서 네. 사실 좀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굉장히 네. 붙어 있죠. 왜냐면 거기에 가장 큰 또 이유가 이제 또 대출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전반적인 현상이라든가 뭐 네.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그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네. 시장은 또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은 또 하시는지 네 한번 또 허심탄회하게 시원하게 한번 네.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또 그렇게 또 시원한 걸 요구하시는 왜냐하면 그 공중 발언 이런 데서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왜냐 이거는 또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시원하게 네, 또 한번 이거 본인의 생각 정도 네. 말씀하셔도 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어떤가. 네. 네. 혹자들은 뭐 지금 네. 부동락 대폭락이 징조다. 네. 뭐 하여튼 뭐 보합이다. 네.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 생각에도 네. 신밖에 몰라.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네. 정확하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좀 뭐 예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제가 왜 그때도 뭐 호재 예측해서 이렇게 막 가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이게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예상하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호재가 폭발할 거다라고 이렇게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또 예측의 범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깊이 하는 게 이제 좀 그런 예측에 기대서 가는 거. 좀 호재 비슷하게 또 반대로 제가 호재 예측에 대해서 기대서 가는 걸 싫어하는 것만큼 네. 악재를 예측해서 거기에 기대서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거 자체는 사실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거는 뭐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접근 방식은 아니고 현재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좀 그 여파가 당분간 이렇게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이런 건물 토지 베이스가 되는 시장은 일단 폭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네. 뭐 제 견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 빌라 이런 수요가 공급이 되는 시장과는 달라요. 이런 건물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공급의 증가가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폭락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폭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폭등이 있어야 또 이제 폭락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폭등을 하지 않았는데 폭락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제 다가구 뭐 이런 주택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매도자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매도자 입장이시라면 지금 파시겠습니까? 제가 매도자라면 지금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매도 시장 자체도 굉장히 얼어붙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파시는 분의 입장도 사실은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현상에 있어서 이게 좀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파는 사람도 더 비싸게 주고 많이 주고 팔고 싶지. 맞습니다. 야 싸게 줄 것 같은데 내가 왜 팔아? 그쵸. 차라리 안 팔고 네, 말지. 네. 내가 지금 여기를 뭐 내가 대출을 낀 것도 아니고 네. 예전부터 살아왔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웃긴 게 매도 의사가 적극적일 때랑 이제 매수 의사가 적극적인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시장이 좋을 때 그래야 이제 오씨 지금 팔면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거는
되게 좀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네, 있는데 주관적인 네. 거 얘기해. 알겠습니다. 다 얘기해.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 제가 지금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일반적인 매도자들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급한 그렇죠. 급한 사람. 그렇죠. 네. 오.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도 의사가 굉장히 적극적일 확률이 아. 높다는 거죠. 확실히 팔겠다. 그렇죠. 뭐 넣었다 뺐다 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지금 팔아야 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자분들이 겪으셨던 그 서름, 그 진짜 억울함, 그거를 좀 푸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 건물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어떤 조절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셀러스 마켓입니다. 일반적으로. 셀러스가 뭐요? 그러니까 매도자 본위의 시장이라는 거죠. 매도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사야 돼요. 그게 살 거면 살 거면 울면서 살아.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그나마 매수자가 약간 좀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죠. 나 아니면 안 살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같은 시기는 지금 같은 시기에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파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고 벌써부터 이제 좀 부동산에 좀 뭐랄까요, 좀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쌓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좋은 팁. 그래서 이거는 네. 되게 중요한 그거거든요. 네, 요즘 네. 어떤 사실은 이 현실에 대해서 민감해요. 네. 이게 좀 과거도 좀 이렇게 좀 보고 좀 미래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자체가 네. 지금 오늘에 사는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과연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네. 틀리나 이 판단이 사실 애매하거든. 어렵죠. 예. 그래서 오늘 뭐 망원동에 대해서 네. 좀 투어를 갈 예정인데 그렇죠. 뭐 망원동에 대해서 뭐 간략한 뭐 브리핑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섹터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크게 봤을 때 망원동은 망원 1동과 망원 2동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망원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뭐 망리단길이라든지 핫한 그 망원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망원동은 거의 대부분 망원 1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망원 1동에서도 이제 섹터 A와 섹터 B를 제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네. 섹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네. 이제 그런 다른 동네 다른 구역의 이제 섹터 A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그 메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거기를 섹터 A라 그러는데 네. 상권이 이렇게 어떤 이제 상권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섹터 B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그 확산이 되는 영향권에 있는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데를 이제 섹터 B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볼 곳도 이제 섹터 B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네. 섹터 B 쪽에 뭐 좀 잠룡 잠재되어 있는 그렇죠. 그 잠룡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미 지금 알을 까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걸 난리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표현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네. 그 알 까고 나온 새끼들을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네. 새끼들. 네, 그 지금 새끼들을 한번. 저는 이 망원동에 대해서 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또 소견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네. 개인적인 소견. 네.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어떤 단어나 이 개념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역마살, 도화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역마살 하면 옛날부터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누가 태어났는데 역마살이 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는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거는 돈을 벌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역마살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도화살 이런 건 예전에 저거 남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뭐 이런 상이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게 있어야 또 연예인도 되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개념 자체,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은 쭉쭉 바뀌는데 네. 이 망원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또 드리자면 네. 망원동 아시겠지만 네. 예전에 엄청나게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침수 지역이었잖아요. 아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 기억에 약간 좀 매몰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야 거기 뭐 물 찬다 네.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뭐 유수지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현대적으로 많이 또 발전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이제 이런 물이 좀 많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중국 얘기에도 있지만 네.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돈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강가에 보면 네. 예전부터 우리 원시시대 네. 이거 보세요. 네. 지금도 보면 마포, 네. 용산, 용마. 성수, 오. 반포 다 네. 물가잖아요. 큰 네. 물가란 말이에요. 이 물가를 이 한강 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망원동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약간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망원동이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 네. 서울의 어떤 끝자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의 이 개인적인 네 물이 많은 곳, 네. 돈이 많은 곳이다. 네. 근데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올 게 왔다 이런 느낌인 게 뭐냐면 안 뜬 게 이상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워낙에 홍대라는 어떤 그 상권 자체에서 쟁쟁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 순서가 이렇게 늦게 온 것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역세권이죠. 네. 그 다음에 한강변 기구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또 홍대랑 가깝죠. 또 있습니다. 네. 평지입니다. 그렇죠. 뭐 평지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홍대 상수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언덕도 많으니까 네. 장점이.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도 편해요, 망원동. 그리고 또 이거는 솔직히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기는 한데 네. 또 상암이랑 가까운 거를 또 되게 크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상암이랑 방송국이랑 가까워서 그 망원동에 대해서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은 좀 안 가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이유도 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3천에 진입이 가능했던 곳 거기가 망원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망원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네. 시물남 시알남이 그렇죠. 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장이죠. 임장과 네. 뭐 이게 과거 시세, 시물남, 그렇죠. 시알남. 네. 아니,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아. 네.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018년 사례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공원 지도를 보면서 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것인지 네네. 그걸 한번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도를 이제 좀 쫙 펼쳤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혹시 네. 망리단길이 어딘지 난 알지. 그러네. 제가 괜한 걸. 이거 완전 여기 쫙.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거리상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미터입니까? 글쎄요, 한 10분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10분? 아니, 걸어가면 1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안 걸릴 것 네,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도 한 7분? 8분? 되게 진짜 정확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 요 거리랑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망리단길까지 7, 8분? 그 정도. 10분 미만이라는 거죠. 이야, 네. 그러네요. 그럼 여자 걸음으로는 아마 10분, 그 정도 될 그쵸. 겁니다. 네. 뭐 핫도그도 좀 보고, 네. 네, 뭐 이렇게 뭐 꽃도 좀 보고.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 네. 망리단길은 되게 유명한데 네. 망리단길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매체나 이런 데서 망리단길이 뜬다, 망리단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지만 이제 가보질 않으시니까, 현장 안 해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망리다 생각하는.
뭐 맞아요. 부동산 상담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아시지? 아니 이게 망리단길인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 속여도 되겠어. 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맞죠.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네. 저는 진짜 그 한때 그 잘 나갔던 그 명동을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깨 다 부딪히는 거. 그쵸. 한때는. 그게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볼 곳은 아닌데요. 네. 언젠가는 다루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시장길 같은 경우에도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네. 되게 좀 뭐랄까 누가 봐도 이제 복장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거기 거주민들 맞아요. 거주민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네, 연세 좀 있으시고 네. 뭐 아니면은 장바구니 네, 들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이 있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최근에 망원동에 상권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네. 그 굉장히 일단 연령대가 어려졌고 맞아요. 남녀노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 복장을 보면 당장 이렇게 좀 네, 티가 네, 나잖아요. 맞아요. 뭐 집 앞에 나갈 때랑 아니면 네. 퇴근하고 올 때랑 어디 이렇게 데이트하러 갈 때랑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동 인구가 형성되는 거에 힘입어서 이제 망리단길이 이렇게 좀 그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참 이게 예전에는 제가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신나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죠. 네. 근데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현장 나가서 그거를 설명을 하니까 네. 야 이거 과연 이렇게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과연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아실 수 있으실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곧 이제 가서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 자체가 네. 한 회만 보면 또 몰라. 네. 다양한 회차를 보고 이 거리 저 거리 이 거리 요 거리 그럼 내가 궁금하다 싶으면 거기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공이 쌓이고 능력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또 비교를 하게 될 텐데 맞아요. 그때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바뀌었는지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지금 이 순간 진입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네. 파이팅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블로그에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겠지만 요 망리단길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섹터 A가 되는 거고 이쪽은 섹터 B가 되는데 그 차이는 섹터 A 쪽은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여기 그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유동인구가 있는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좀 퍼져가는 이제 그런 형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부터 또 밀고 내려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지금 상가로 이렇게 많이 용도 변경이 된 건물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망리단길을 경계로 했을 때 요 아래쪽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 덜한 편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고 아.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래는 됐는데 네. 아직은 용도 변경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건물들도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이미 용도 변경이 이렇게 된 건물들도 있지만 네. 그런 걸 보시면 실거래가 된 사례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네. 여기 상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거를 유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네. 요 망리단길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섹터 소위 말하는 섹터 B라고 하는 네. 요쪽에 과거 이제 거래된 사례들을 이제 그렇죠. 보고 직접 네. 눈으로 보고 네. 확인하고 네.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네. 하고 그렇군요. 일단 2018년이 이렇게 베이스가 될 거고요. 네네. 네, 사실 뭐 그 이전까지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시간의 한계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너무 네. 그 전까지 하면 네. 구한말 해야지. 평당 15만 원 했을 때 여러분 15만 원 했을 때 왜 안 들어왔습니까? 뭐 솔직히 뭐 가슴 아픈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 침수 지역이었죠. 사실은 여기 다. 그쵸. 그게 여기 누가 들어왔겠어. 네. 어떻게 알고 들어왔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망리단길만의 네. 조금 다른 어떤 좀 특색이랄까, 좀 뭐 차별 뭐 이런 좀 느낌이 있나요? 그쵸. 우리가 저번 편은 연남동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좀 되게 전형적인 홍대 상권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걸 좀 따랐다면은 네.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뭐냐면 연남동은 원래 단독이나 그 다가구였던 이런 주택 용도였던 거를 네. 용도 변경해서 네네. 그 상가 건물화 한 거고 맞아요. 여기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아실 수가 없으시겠지만 여기는 그냥 상가가 좀 있었어요. 구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원래부터. 네. 네. 왜 뭐 그 어떻게 보면 연남동 기사식당 라인이랑 되게 흡사할 텐데. 네네네네. 뭐랄까요? 뭐 철물점, 철물점, 커피헤어, 뭐.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여상꾸리한 술집. 네,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뭐 샤넬 뭐 이런 술집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예삐 머리방. 그렇죠. 이제 예스러운 것들. 네. 그죠? 기존에 어떤 이 주거민들의 나름 상업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전당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직도 있거든요. 어. 그런 거에서 세입자가 바뀌면서 어떤 뭐랄까 상가 점주의 세대 교체가 생기면서 상권이 형성된 거라면 네. 연남동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가가 맞아요. 용도 변경이 되면서 건물이 용도 변경되면서 이렇게 상가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냐면 네. 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거. 당연히 예. 팩트 체크, 메모 체크. 자, 어디서 극명한 차이? 뭐가 극명하냐면 네.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해. 네. 외관에서 차이가 확 납니다. 네. 건물 외관.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한 거는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대수성을 하든 건축물을 새로 짓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뭐랄까 건물이 싹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느낌만 살려서 되게 좀 바꿔서 이게 환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망리단길은 모르는 사람이 얼핏 봐서는 여기가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막상 이렇게 또 처음 보시면. 왜냐하면 건물들 자체는 다 구건물이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옛날 시외버스 터미널 그 상가 맞아요. 네. 그 저기 타일 같은 느낌 석재 붙이고. 네. 예, 맞아요. 뭐 3층에 세무사 뭐 그다음에 또 뭐 그런 전문직들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 이렇게 뭐 그 사무실들이 있고 뭐 그런 분위기. 네네네.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좀 눈여겨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위화감이 들거든요. 뭐냐면 그때 왜 우리 피난길에서도 봤던 것처럼 네. 옛날 뭐 이발소랑 네. 되게 트렌디한 뭐 그런 업종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극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1층 상가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좀 뭐랄까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건물 전체는 또 되게 예스러 옛날 그 예스럼이 형님 좋아하시는 그 예스럼이랑 조금 다른 예스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예스러워서 좋은 게 있고 예스러워서 좀 별로인 게 있는데 건물 외관들 자체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맹이가 바뀌면서 맞아요. 이제 상권 하나의 좀 괜찮은 상권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게 되게 큰 특징입니다. 진짜 그런 것들은 누가 뭐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른 어떤 그 자생력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돼야만 네. 이 거리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났고, 예,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몰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작이 별거 아닌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뭐냐면 어떤 상권이든 여기 연남동 같은 경우에도 툭툭누들이라는 그 상권을 리딩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견인 역할을 하는 그 상가가 생기면서 상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형님 거기 아시잖아요. 여기 합정도 카페라인 같은 경우에. 네네. 여기에 맛있는 도쿄. 그쵸, 맛있는. 네. 그리고 또 내가 여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동의 취한제비. 여기서부터 다 한두 개가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동 거기도 왜 이리 카페 이런 그 견인 역할, 상권의 견인 역할을 하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망리단길에서 그 견인을 한 바로 그곳. 그 점포. 그 임대인. 임차인인가요? 임차인. 누군가요? 어딘가요?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잠시 후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하나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이게 뭐냐면요. 드라마.
네. 영화, 네. 뭐 개그, 네. 뭐 노래, 뭐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전체가 다 꽉 차게 재밌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예. 뭐 하나 우리 예전에 봐봐 텔미 아니 뭐야 텔미 그거 하나가 네. 가요계 판도를 바꾼 거 아시죠? 그쵸. 후크송이라고 해서 네. 그 부분 어. 그 부분을 가요계 판도를 바꿔서 빠삐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왔잖아 지금.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 네. 영화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어떤 한 포인트거든. 네. 정말 진짜 100 중에 0.1, 0.2 그 포인트 하나가 그거를 다 살리는 게 만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웨이팅이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이렇게 상권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그런 리딩하는 상가가 있냐 없냐라는 그 존재 유무를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가 얼만큼 영향을 이렇게 미쳤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 보는 것도 아직 상권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망원동 한번 가서 네. 이런저런 것도 한번 시세 네. 파악도 좀 해보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망원동으로 가시죠.